전산동 동아쌤인데 이제 기출 분석 어떻게 하냐고 누가 물어봐서 이거 쭈루룩 써준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자, 화작문은 비문학마다 출제 방법이나 문제 출제 스타일, 그죠? 이런 거는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풀어야지. 이런 걸 명확하게 정하고 문제만 많이 풀면 화작문은 맞춰요. 근데 문제 푸는 순서가 명확하게 정해질수록 빨라져요, 속도가. 자, 5개년 정도 수능 기출하고 369 평가원 모의고사 출제 방법과 스타일을 다 비교 분석해봐야죠. 놓고, 이런 스타일 나왔구나, 이런 스타일 나왔구나. 요거는 유형은 이렇게 조금 바꿨지. 이렇게 스타일 자체도 비교를 해봐야죠. 그래야 이런 스타일 나오면 난 이렇게 풀 거야, 이런 스타일 나오면 이렇게 풀 거야 하고 정하죠. 자, 특히 출제 바탕이 되는 이론, 특히 내가 틀린 거는 다 찾아봐야죠. 화작문 책을 찾든 뭘 찾든. 출제자만 나타나는 용어들, 궁국적이 뭐고, 감상이 뭐고, 이건 뭐라고요? 해설 정독하면 거기에서 어떤 의도로 내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출제 문제마다 빠르게 시험장에서 내가 어떻게 풀 거야, 이걸 어떻게 풀 거야를 정하지 않으면 힘들고, 오답 문제를 했으면 그 오답 문제의 종류가 몇 가지, 내가 틀리는 오답부의 종류는 뭐야, 어디 파트에 몇 개야. 그러는 거는 내가 시험장에 풀 수 있을 때 이게 만점이 안 되고 한두 개 틀린다고 가정하면 이거는 일단 두고 다른 걸 푼 다음에 이걸 마지막까지 풀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오답의 종류가 있으면 이 종류에 따라 각기의 대책, 실수라고 하지 말고 어떤 실수, 그러면 어떻게 고칠까, 그걸 모르면 나한테 물어봐야지. 자, 유사한 교육방송,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보면 해설을 보면 출제 방향이 나오니까 맞는 것도 해설은 읽어야 돼. 왜 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었는데 얘는 이런 의도로 냈구나 하는 거를 점검할 필요는 있잖아. 풀었을 때 실수 유형 다 써야 되고, 자, 수능 출제를 했으면 5개년 정도는 안 나와, 그거는. 그러면 그거 다 제껴야지. 근데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쪽 EBS 강사도 얘기하고 누구도 얘기하면 그 지문은 바로 체크해놨다가 그거를 수능 보기 전에 이 본문 내용을 한번 다시 봐야지. 이해됐어요? 네. 자, 수특수안에 나오는 작품 중에서 비문학은 주제는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겹치는 거 나오는 거는 확실히 봐둬야 될 거 아니에요. 겹치는 거 나오는 거에 그 교과목 인터넷 검색해서 배경지식까지 공부하면 더 좋지. 이해되세요? 네. 수능 기출문제 풀이 시 문제풀이 시간 배분은 명확하게 이건 몇 분 안에 몇 타임 몇 분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3번을 풀어야 만점 나오는데 자, 다 풀고 내가 완전히 맞출 수 있는 거는 동그라미, 틀린 거는 이거 좀 애매하다 그럼 세모, 모르겠다 그럼 별표를 쳐놔야지, 번호에다가. 아닌 이런 데 말고. 그런 다음에 세모부터 다 점검한 다음에 끝까지 별표 한두 개 갖고 물어줘야지. 별표 한두 개는 뭐라고? 싸그리 다 읽으면 나와. 자, 수특수안, 자, 수능 기출 문제 풀이 시 문제풀이 시간 배분하고 내용을 잘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야? 요것도 질문해야지. 그럼 갖고 와야 될 거야. 이거는 몰라가지고 복잡한데 풀어달라고. 그러면 2가지로 풀어줘야지. 현재의 배경지식 몰랐을 때 글만 읽고 푸는 법. 배경지식을 설명한 다음에 이해하면서 푸는 법. 기출 이론을 선택지로 만드는 방법. 기출 이론이 이렇게 5개가 될 때 선택지를 보고 이론을 찾아갔지. 그러면 이 이론을 선택지로 이런 식으로 만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야지. 수능 출제 분석할 때 인강 선생님들 2명 거를 비교해. 9월 모의고사 비교하는 거, 정년도 거를. 그러면서 풀이법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보지. 그러면 공부 많이 돼. 자, 내용, 그 다음에 수능 유형 문제 함정을, 이거는 난이도가 높대. 그럼 함정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자꾸 분류를 해봐야지. 이게 노하우인데. 나중에 정말 문제 많이 푼 애들은 그러더라고. 요거에 애들 함정이니까 요 문장에서 애들 몇 개 틀렸을 것 같고, 이거는 몇 개 틀렸을 것 같고, 이거는 뭐, 그러니까 다 풀고서 이거는 아니야. 근데 함정 여기인데 애들 얼마나 꺼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하더라고, 다. 16번. 자, 학습 전체 목차는 뭐냐. 그러면 수능 전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소제목들 목차를 보면서 출제 영역들 나눠보고,
이게 있어. 수능 교재에 보면. 어느 파트에서 몇 문제, 어느 파트에서 몇 문제. 이것도 암기하면 이론 떠올리고 그럴 때 좋다고. 자, 봉투 모의고사 나오면 369나 한 3년치 수능하고 비교해서 그 모의고사 유형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어떤 형태의 문제로 문제 형태를 어떤 식으로 조금 변형시켰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의 차이를 만드는 방법. 이 문제는 왜 쉬울까? 이걸 어렵게 만들 때는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특히 이 번호가 나오면 3번 문제 이거 몇 등급인지 쓰라겠죠, 위에다가. 틀린 문제는. 애들이 그래, 자기는 4등급이래. 그래서 아니요, 이건 8등급 문제요. 이렇게 풀면 되잖아. 그랬더니 헐? 자, 어떤 애가 이거는 3등, 2등급, 4등급 문제라. 그래서 아니야, 이거 2등급 문제야. 여기 함정, 여기 함정. 네가 무시하고 넘어갔지만 이렇게 함정 판 거야. 근데 걔는 신경 안 쓰고 넘어간 거야, 함정을. 더 예민한 애는 함정 걸렸을 거야. 이해됐어요? 그 문제 자기가 생각하는 등급하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등급하고 다를 때 그 갭차를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게 왜 쉬운 문제는 얼마나 빨리 풀었는지 봐. 이게 관건이야. 만점 맞으려면. 자, 어려운 문제는 얘야 시간 세배서라. 내가 너한테 그랬지. 쉬운 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느냐에 따라서 왜 난이도 조절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난이도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려운 문제를 쉬운 문제를 똑같은 속도로 풀었다는 것은 손해라는 거지. 그러면 그 낭비해서 어려운 문제를 더 빨리 풀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축이 안 되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야. 자, 수능 유형마다 나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체크할 거야. 확정시켜야 돼, 연습을 통해서. 이 체크법이 너 확정되면 다 맞을 가능성이 많아. 내 60%, 70% 잡는데. 이게 확정이 안 되면, 집중력은 높아지기 때문에 만점은 안 되고 한 96? 이 정도. 수능 구축 문제 풀면서 결론적으로 독해를 어떻게 달리할 것인지 독해법의 읽기 시험이거든. 20글자 찾기. 그러니까 빠르게 읽어야 될 것, 상세하게 읽어야 될 것, 끊어서 읽어야 될 것, 체크하면서 읽어야 될 것, 그냥 쭈루룩 먼저 흐름을 먼저 봐야 될 것, 선택지부터 봐야 될 것, 제시문부터 봐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야 된다는 거. 이해됐어요? 동학생 답변한 거. 자, 기출문제 분석을 하는데 다시 빠르게. 이렇게 고전이 나오면 제일 처음에는 뭐 보라고 했어요? 문학작품 나왔을 때 시 같은 거 나오면 뭐래요? 제목부터 보고 자, 시조는 뭐라고요? 거꾸로 보라고요. 종장부터 왜 종장부터 봐? 결론이 나왔으니까 종장에 종장부터 보고 거꾸로 읽는 거야. 중장, 초장. 종장에 필요한 내용을 추출해 놓는 거지. 제목 보고 종장 보는 분은 제목 보고 주제가 있을 부분 정도만 읽은 다음에 이거는 꼭 읽어줘야 돼요. 이거 왜요? 이거 함정 아닙니다. 이거 문제 풀 때 분명히 걸릴 건데, 예? 이런 고전 단어 몰라서 못 풀게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경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에서 5% 정도, 이 땡땡은 2%에서 5%의 작용이 있는 거야. 자, 가! 해서 쭉 봤어. 한거 18권. 이거 보던 거야. 그럼 그냥 넘어가도 돼. 자, 진주장터. 이거 알아. 그거 넘어가도 돼. 안 읽어도 된다는 얘기죠. 자, 다 시의 원심력을 담당하는 비유 리듬. 모르던 거야. 그러면 하나는 고전 쓰고 하나는 현대 쓴 다음에 이론 설명했구나. 요즘 나오는 스타일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그러니까 가나의 공통점 16번은 뭘로 푸는 거야? 가나의 공통점, 가나 주제, 내가 알고 있는 가나의 내용으로 삭제를 하는 거야. 뭐라고? 너무 아닌 걸 삭제하고 나머지 2개 정도만 비교하면서 자세히 찾는 거야. 제목으로 지우고 줄거리로 지우면 지울 수가 있어. 이해되세요? 자, 17번 가. 그 위에 일치형 문제로 낸 거죠? 한거 18번에 1번, 2번, 3번에 있는 단어, 문장 전체를 읽으면서 상황 이해라. 이런 뜻이고. 됐나요? 네. 자, 그러면 17번은 어떻게 봐야 돼요? 핵심어 이걸 체크를 한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확인해야 되네요. 문장으로. 근데 봐봐. 이렇게 손가락을 보면 이거 주어, 목적어, 서술어 있는 것처럼 선택지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 있고, 예? 자, 선택지도 이렇게 돼 있고요. 제시문도 이렇게, 제시된 문제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주어는 주어끼리, 목적어는 목적끼리, 서술어는 서술어끼리 비교하는 것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장 두 개 비교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해됐죠? 자, 18번 감상. 감상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주제. 주제예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이렇게 전체 보기가 길게 나오면 보기도 단락으로 끊어줘야 돼요. 제가 그랬죠. 영어 지문 한 지문 같지만 세네 지문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기 이거 한 지문 같지만 요게 5개면 네 지문이에요. 4달러. 그러면 하나하나 1대1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런데 결국은 감상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주제랑 어긋나는 거 찾으면 돼요. 네. 이해됐죠? 네. 자, 19번 나도 감상이네요. 네. 가도 감상 주제, 나도 감상 주제네요.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상한 거를 먼저 골라서 자, 19번에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전체 주제는 내가 알고 있어. 엄마 생각하고 엄마 기억이 나는 여러 가지 사물들이 나온 거야. 어물쩡한 반짝반짝 하면서 눈물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쭈르륵 보고 선택지에서 핵심어를 뽑았는데 이게 1, 2, 3, 4, 5면 애들은 1번부터 쭉 보더라고. 그게 아니라 2번이 가장 답답다. 그럼 확률이 답에 가까운 것부터 확인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아니면 제 끄는 거고. 그러니까 1, 2, 3, 4, 5로 체크해도 되고 3, 4, 5, 2, 1을 해도 되고 3, 2번만 체크해도 되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먼저 제시문을 보고 선택해야 되는 선택지가 어떤 거, 비교해야 되는 선택지가 어떤 건지도 생각을 해보시라고. 무슨 얘기냐면 1, 2, 3, 4, 5인데 2번까지 푸니까 이게 답이 확실해. 진짜 확실해. 이거 보다 많아야. 그러면 이거를 풀고 여기 19번을 풀고 여기다 세모 쳐놓은 다 풀고 온 다음에 3, 4, 5번이 아니구나, 이거 답 아니구나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그런데 2번이 확실하고 딱 해놓고 이거 맞아 하고 넘어가서 이 세모를 안 쳐놓으면 답이 착각한 거예요. 여기 4번이었어. 4번만 읽으면 알았어. 이런 거 생기지. 다 풀고 세모 풀 때 쭈르륵 점검하면 돼, 이 뒷부분. 근데 요게 체크해놨죠. 2번에도 체크 안 하고 이렇게 건방 복원이 돼요, 생각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서 야, 내가 그런 데다 야, 너 공부하는 거 아니야. 지금 시험 보는 거야. 좀 필사적으로 풀어. 그랬더니 쌤 필사적으로 읽었잖아요. 안 필사적이지. 1, 2, 3인데 3이 답이야. 그러면 4, 5 딱 해놓고 세모카 치고 뒤에 풀어야지. 왜? 최대한 많이 세이브를 해서 최대한 여러 번 반복하고 여러 번 점검하고 그치? 있는 걸 다 풀고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그거를 여러 번 보고 싸그리 다 한 글자씩 맞춰보면서 보면 다 맞추잖아. 20번 가나도 아깝잖아. 이 가독성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 가나 이렇게 됐죠? 나 이렇게 나눠요? 그죠? 그럼 이렇게라도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지 않고 줄을 간단하게 치는 건 1초도 안 걸리거든요. 복잡하지 않고 가독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가독성, 읽을 때 편하게 읽을 수 있으면 체크를 하도록 권장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거기다가 가 하잖아요. 그러면 나 두 개잖아요. 이렇게 공통점 차이점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 맞는 거 찾아라, 틀리는 거 찾아라. 가는 세모로 치고 나는 동그라미로 치고 해서라도 헷갈리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20번까지 됐나요? 자, 다음에 21번 이런 문제를 딱 보는데 뭐 누가 그래요? 쌤 그러면 선택지부터 맨날 봐요? 그거 아니고? 아니요, 좀 가네요. 이렇게 본다고요. 21번은 대한민국 해외 프리미엄, 그죠? 채권, 대한민국 채권 발행이구나. 두 번째 단락, 채권은 정부 자금, 채권 개념이구나. 세 번째 단락, 우리나라 신용평가, 우리나라 신용평가에 대한 거구나. 얼마나 되나. 네 번째 보니까, CDS 채권? 이거 잘 몰랐는데? 하고 이렇게 해놓고. 자, 그다음 A 여기 있네. 그죠? 그런 다음에 보장 매도에는, 보장 매도와 관련된가 보다,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요? 채권 얘기인데, CDS 여기 있구나. 프리미엄 채권이래. 채권인데 프리미엄 채권. 채권이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등급이라 이런 프리미엄 채권을 발행하고, 그게 이렇게 보장된대. 됐잖아. 그러면 16번을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어느 파트에 이게 있구나. 대충 예상을 할 수 있잖아. 21번 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형식 단락에 대한 첫 줄로 읽고 이게 여기는 어떤 단락 대략 여기는 대략 어떤 내용 여기는 대략 어떤 내용 여기는 대략 어떤 내용 이렇게 하면 여기에 21번에 선택지에 있는 건 이거는 여기 있게 이거는 여기 있게 이거는 여기 있게 이렇게 알고 가잖아. 근데 이걸 다 읽었는데 뭐 때문에 읽어야 될지는 모르는데 여기다가 단어를 체크하면 읽다가 보면 아 이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 이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읽으면서. 이게 주관식으로 체크하는 게 이게 얼마나 시간 걸린다고. 자, 채권 발행자가 지급 능력이 커지는데 위험이 커져? 발행,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지? 그러니까 이거부터 체크해야지. 그럼 이거 읽는데 부담감이 적네. 그러니까 선택지의 우선순위를 정해놓는다는 것은 선택지의 핵심 단어를 정해놓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지. 이게 기억, 니은, 디귿 했죠? 이거 체크해놨죠? 그러면 A를 정확하게 먼저 읽고 그죠? 전체 쭈루루 읽고 이게 부담이 없으면 전체 쭈루루 읽고 이거를 해서 이걸 읽으면서 하나씩 맞춰야 되겠구나. 주제를 흐름을 이해를 하고 한 개씩 맞춰보면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씩 맞히는 거고 이거는 뭐라고요? 프리미엄 두 번째로 큰 것은 CDS의 프리미엄 E 두 번째로 E 다 개념 정의만 하면 되네. 그러면 이게 신용도가 높다는 건 나쁜 거야. 이거는 신용도가 이거 CDS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크다는 거잖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이요? CDS 프리미엄이 파생금융상품. 그러면 프리미엄은 우리가 이해하는 경제지표인데 의 개념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면 파생 상품을 이해를 하면 뭐라고? 신용등급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네. 그럼 이게 신용등급이 높아야 좋아 나쁘다 좋아 여기 나오네. 그죠? 파생금융상품인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뭐라고 나왔어? 신용등급이 높다 낮다. 그럼 요게 높은 거야 이게 높은 거야? A가 높아 B가 높아? A가 높아. 근데 왜 틀렸지 이거? 이거 그 뭐지?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이 이거 왜 틀렸지? 그러면 이 프리미엄 왜 붙었어? 맞아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이 높으면은 CDS 프리미엄이 낮아지거든요. 당연하지. 근데 이게 신용 위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등급하고 위험하고 착각해가지고 안 들어. 머리 좋은 애들이 그래. 머리 좋은 애들이 그런다고. 농담이 아니라 22번은 하나씩 맞춰보는 거지. 23번은 글자로 해서 이게 위험만 아니라면 맞췄던 거지. 그러니까 A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신용 위험 등급 써 있고 여기는 신용 등급 이렇게 써놔. 그러면 이거를 신용 위험 등급으로 읽어야 돼. 아니, 머리 좋은 애들이 이게 잘 틀려.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하도 잘 이해해서 이거를 그냥 이해해서 맞춰도 돼. 그게 요 단어로 빼는 함정이에요. 문제 만드는. 이게 문제 요런 이게 함정이야 함정. 그러니까 왜 틀렸냐? 함정 파가지고 그 함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안 한 거야. 그냥 내용 공부만 한 거야. 너 말고 저기 올백만 맞은 중1 올라간 애가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써있는데 이것처럼 한 글자 두 글자를 뺐거든? 그대로인 줄 알고 그냥 풀어가지고 다 맞았죠? 그러더니 자신 있어요 그러더니 한 개 소리. 근데 이 단련의 글자가 이게 너무해요 왜 이렇게 내요 그랬어요. 그게 중학교 시험이야 그래서. 됐어요? 자 24번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렵게도 보이고 적용 문제로 보이는데 맞췄네 그냥 쉽게 편하게. 아니요 편하지 않았어. 열심히 해가지고 아닌 거 제끼고 나머지를 맞힌 거네 그죠? 아니 그냥 봤는데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1, 2번은 뭔가 아닌 것 같고 3번이 조금 맞는 것 같고 5번은 그냥 잘 모르겠어가지고 별 붙이고 넘어가서 맨 마지막에 그냥 다시 풀어보는데 제 예상에 이게 두 개예요. 학생이 시험 보면 수능 보면. 그래서 이걸 극복하면 다 맞고. 맞아요. 근데 에?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 두 개인데 그러면 지금처럼 아닌 걸 찾아내서 제끼는 능력만 더 길러지면 그러면 돼요. 대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 본인이 이건 확실히 아니다 그럼 지우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한 번 더 이게 세모 동그라미 한 번에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세모 동그라미
아,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판단해도 된다고. 여러 번. 이해됐어요? 뭐야, 애들이 OX만 판단해. 왜 세모가 없는지 모르겠어. 이게 길지 않을지 잘 모르겠다. 아, 판단 유예다. 명확하게 모르겠다. 이렇게. 그 24번은 그 교훈이에요. 체크 자체가. 그죠? 25번은 문맥상 의미니까 문장으로 판단해서 연결하면 되고. 25번 같은 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통째로 갔다가 A의 의미 떨어졌다. 그렇죠? 이게 영하로 떨어졌다. 영하로 온도가 변화했다. 기온이 영하로 변화했다. 영하로 떨어졌다. 아, 더 추워졌다. 이런 뜻이네요. 그럼 어디 나오죠? 기억이? 문맥상 A는 어디 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미리 이렇게 체크해 놓으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찾으려면 이게 1초, 2초 불안하잖아요. 계속 불안해. 진짜 왜 시험 보면 이게 누적이 되면 잘 될 때는 금방 찾아지는데 안 그러면 아 이거 찾는데 1분 30초 날라 10초 날라가면 이게 보통은 실제로 객관적인 시간이 2초 지났거든요. 10초 지난 것 같아. 불안해. 그래서 읽으면서 체크해 놓으면 된다. 그러면 쉽게 찾아 나가니까. 이해됐어요? A 떨어진다. 그래서 맞추면 되시고. 그러니까 25번이죠. A 이렇게 했을 때 문맥에서 A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이렇게 묶어놓는다든가 이런 거 다 체크해 놓으면 다음번에 문제 풀 때 찾을 때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왜? 한눈에 이거부터 찾는 게 낫잖아요. 1초면. 이거 훨씬 빨라요. 25번 체크법. 자, 26번부터 28번. 아, 길동이구나. 그럼 기억 체크하고. 이렇게 보면 뭘로 하라고 했어요? 아니요, 이거 중량은 2번 체크하고, 정량은 이걸 누가 얘기했냐고. 이거는 누가? 길동이 한 번 돼서, 그럼 길동은 다 동그라미만 쳐. 이거는 뭐라고? 모든 물이 일시에 고하면 왈, 천하장소다. 그러면 그냥 뭐, 물이. 하면 되고. 그러니까, 길동이, 소녀는 어디로 가나? 청포 입은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 이걸 얘기했는지, 길동말. 누가 말, 이렇게 누구 말 해갖고, 길동이는 동그라미, 기타 사람들은 이렇게 꺾고, 주요 인물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만 이렇게 말만 치면, 이 말 치는 이 사이사이에 줄거리가 나와요. 문정대는.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길어, 어떨 때는, 이렇게.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거 뭐 A는 풀어야 되겠지만, J는, 자, 지금 문제 풀었잖아요. 상장고는 풀어야 되겠지만, 들으니 하나이다 이렇게 학원을 길동이 이 세 가지를 행할 소냐 학원을 길동이 받아보니 제일은 아까 이렇게 쭈루룩 얘기했죠. 네.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무리 중에 한 명. 그치. 그러면 길동이 보고 이런 말을 했고 네. 그래서 얘기한 다음에 전화동서라 하고 끝났잖아. 그치? 그러면 요 말을 요 상장군 자리만 빼놓고 요 말을 엄청나게 이렇게 철관이 뭐고 뛰어넘고 용맹하고 대충 알면 되지. 이 내용이 시험문에 엄청나게 영향을 줘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그래서 고전소설을 풀 때는 주요 인물만 딱 보면 그럼 주요 인물은 어디 있어요? 이 뒤에 보면 인물관계 이렇게 나와요. 누구는 어땠고 누구는 어떻게 했고 이렇게. 그래서 뭐부터 봐야 돼요? 선택지부터 봐야 돼요. 100%. 예를 들어서 28번 보면 뭐 하는 거라고요? 28번 보면 26번에서 인물 관계를 찾아서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야 돼요. 길동 내용, 누구 내용, 누구 내용, 아니면 기타 사람들 내용. 이렇게 쳐서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대화를 치다 보잖아요. 그럼 여기 사이를 읽으면 줄거리가 흐름이 다 이해가 돼요. 이해됐죠? 이제 이렇게 인물별로 분석을 해서 풀면 26번이 풀리고 27번은 단어니까 A, B 해서 그 밑줄 부분 해서 해야 되는데 인물관계로 흐름이 잡히면
A 부분, A, B, C 이런 걸 풀 때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전체 흐름이 영향이 되니까. 28번은 보기. 제가 항상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문제. 그 다음 뭐죠? 보기. 보기에 글이든 그림이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선택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제시문. 자, 문제는 200% 읽어야 되고요. 배경 이론까지. 보기는 100% 봐야 돼요. 요 보기가 있어야 문제가 성립돼요. 선택지는 80% 맞는 것도 있고 20% 맞는 것도 있어요. 제시문은 능력에 따라 능력이 없을수록 많이 봐요, 애들이. 능력이 높을수록 필요한 부분만 읽어요. 발췌독이 돼요.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28번 보기를 압축하면 이게 푸는데 감상한 내용이니까 뭐라고요? 주제죠. 주제에 어긋나는, 흐름에 어긋나는 것만 찾으면 되죠. 에? 그러니까 지그슨 군신관계를 바탕으로 유교적 질서를 무너뜨려 한 시독은 그러면 홍길동령에서 유교적 질서를 무너뜨려 봤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전체로. 그러니까 국어시험인데 너무 뻔한 문제로 답을 주는 경우도 뭐라고? 있다. 오해하지 마라. 왜? 난이도를 이렇게 내야 되는데 얘야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중1 애들 그 똑똑한 애들한테 풀어보라고 여기까지 다 풀어요. 정말로. 여기는 중1, 2 수준이고요. 여기가 중3부터 고1, 2 수준이고요. 고3 수준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이게 몇 점이게요? 92점이에요, 여기가. 여기 100점까지가 어려운 거지. 여기까지는 뭐라고요? 고1 수준이에요. 글자 보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지금 정도 배경 주시고 지금 정도 능력으로 만점 못 맞으면 절실하지 않아. 운이 조금 나빴죠. 하나 틀리는 거는 운이라고 치고 96점이나 97점을 안 맞으면 절실하죠. 이거 차지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절실해가지고 압박감이 너무 많으면 또 못 풀기도 하지. 긴장감으로. 자, 29번에서 32번 사이에 문제 풀 때요. 뭐부터 보는 거예요? 이거요. 이 장치. 그러면서 스토퍼 이온 펌프. 이온 펌프인데 음극하고 양극하고 그죠? 자석하고 전원장치 있고 자석하고. 그래서 이것도 봐야죠. 기체 압력 단위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끊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윗글 내용 일치는 있느냐 없느냐죠. 그러면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29번 같은 문제를 풀면서 일치하는 거야. 그럼 이 내용하고 똑같은 글자냐? 얼마나 자리를 바꾸느냐? 얼마나 단위를 바꾸느냐? 그럼 되게 많이 연습하셔야 돼. 내가 일치 문제라고 했더니 있잖아 여기. 그래서 맞네요. 근데 요거랑 요거랑 같아요? 하는 애들이 이제 3등급 이하 애들. 그러니까요. 성실한 거하고 착한 애하고 같아요? 그래서 아니 안 같은데 요 문제에서는 같아. 왜 이거 긍정적이잖아. 나머지는 풀 수가 없잖아. 그렇게 근데 안 같은데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럼 할 말은 없지. 그러니까 일치하는 건데 비슷비슷해, 그지? 근데 EBS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문장이 길는데 여기에 컴마가 있잖아. 그럼 끊어. 그래서 이 문장을 쓰고 이 문장을 삭제하고 여기하고 요 문장 있잖아. 요 문장 사이에 있는 다른 문장을 여기다 집어넣어. 그런 다음에 이 문장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문장이 구성되거든요. 그러면 연계됐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거는 전부 다 구절마다 끊어가지고 문맥의 의미까지 전부 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자, 30번은 기억에 대한 이해. 그럼 기억 부분만 보면 되죠. 31번도 니은만 보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낯설은 과학 내용이니까 있는 거 찾아보고 기억 주변 상황 보면서 있는 거 찾아보고 니은도 있는 거 하나 찾아보라는 거다. 그러니까 다 일치 문제로 그냥 거기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이런 얘기잖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는 국어 시험이지 과학 시험이 아니에요. 이걸 이해를 못했어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단문자층이 형성 시간이 짧을수록 그럼 단문자층을 치면 단문자층 화살표 아래로
STM을 이용한 관찰이 용이하다. 그러면 STM은 관찰하는 거야. STM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찰하는 건데 용이하다, 용이하지 않다만 보면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단자층 형성 시간이 짧다, 길다만 보면 돼. 그러니까 단자층 형성이 뭔지, 단분자층이 뭐예요? 몰라도 풀어. 그럼 내들이 물어봐. 쌤, 단분자층의 형성이 시간이 짧으면 STM 이용이 관찰이 왜 용이에요? 그럼 나도 몰라. 나 국어 선생이거든. 근데 문제는 풀어. 네. 몰라도 되는데 막 그걸 물어봐. 그러니까 자, 얼마 안 남았지. 과학 공부를 하지 마. 국어 공부에 이게 나왔는데 높다가 나왔어, 문장에. 여기 짧다가 나왔어. 그럼 그거만 맞춰보라고, 빠르게. 네. 그러면 몰라도 푸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잖아. 네.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제 킬러 문제가 32번이에요. 왜 32번인지 아세요? 중간? 아니요. 굉장히 낯설은 지문이 나왔는데 찬장도 넘겼어. 그럼 2배 낯설은 거예요. 이거를 넘기기 싫어갖고 틀린 애 있어요. 이거 찾기 싫어서. 얼만큼? 이거 틀린 애들 중에 40%가. 자, 그러니까 편집이 희한하게 돼서 32번. 편집이 희한해서 한 장을 넘기잖아요. 그러면 악착같이 맞춰보시라는 거죠. 맞춰보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많이 그런 데다가 낸다고. 이해되세요? 이거 귀찮아서 넘기지 못해갖고 1등급 못 맞고, 막, 그래가지고, 내신할 때도 앞장에 있어. 뒷장에 있는데 그걸 찾기를 귀찮아가지고 대충 생각해갖고 딱, 그것도 이 정도 어느 정도 생각하면 그럴듯한 게 한 게 있어. 꼭, 이런 거는. 근데 확인하면 아니라고 나와. 그러면 뭐라고? 제시문을 읽을 때 보면, 아니라고. 이거 전체 흐름하고 조금 다르네? 특이하네? 라는 부분을 여기다가 맞게 딱 써주면 홀랑 속아. 왜 전체 비교해보니까. 공부도 잘하거든. 머리도 좋거든. 쫙 비교하니까 이거거든. 그래서 홀랑 쓴다고. 그래서 틀린다. 이해됐어요? 자, 다음. 33번에서 38번. 이제 비문학을 읽으면서 비문학 읽고, 이거 뭐 굉장히 열심히 읽는 건데,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비문학 읽는 방법, 이렇게 문제 풀이법 유튜브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 종류마다 올렸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러네요. 저렇게 이상하게 푸냐고. 아니, 그러니까 최단 방법으로 이렇게 풀는데, 이렇게 너처럼 가르친 애한테.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럼, 왜? 그 내용 아는 애거든. 아는 애한테 수업한 거거든. 그래서 올려놓은 거 많거든요. 그거 좀 참고해서 보시라고, 비문학은. 예를 들어서, 근대 도시에, 그럼, 근대 말고, 현대가 나온다. 난 이걸 보자마자 그 생각을 해. 자, 삶의 양식은 많은 학자들, 학자들 수준으로 여러 명 나온다. 이거 읽고 덮을 써. 이런 문제는. 지배적 관점으로, 지배적 관점 쓴 다음에 비판 쓰고 다른 학자 나오고, 비판 쓰고 다른 학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쓰는 문제 유형이구나. 그러면, 칸을 나누되, 그 이론이 성립될 때는 동그라미, 그 이론을 비판할 때는 세모. 이런 식으로 나눠서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하다 보면 A 이론, B 이론, C 이론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럼 쭈루룩 이렇게 만들거든. 근데 그렇게 안 깔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푸는 유형에 따라서 이런 지문은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이런 문제는 이 차이로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전개 방식이 이걸 끊어준 구조에 따라 나오는 거야. 이제 전개 방식은 전개 방식, 설명 방식, 표현 방법 똑같은 건데 그냥 맞는 것을 찾아라 하는 거랑 똑같이 볼 수도 있는데 글의 구조도 관계되고 표현법도 관계되고 이론도 관계되는 굉장히 폭넓게 사용해요. 자, 34번 기억 니은의 이해는 두 개니까 1부니까 그냥 가서 풀면 되고, 그죠? 35번 가도 1부니까 가서 풀면 되고, 36번에 이거는 보기를 잘라서 아닌 것이니까 80% 맞으니까 선택지도 정리를 하면서 어떤 개인 사람에 대해서 정리하면 나중에 이 부분만 특별히 풀어야겠더라 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37번도 부분적으로 베냐민에만 근대도시니까 그것만 하나 팔면 되고, 38번은 단어니까 바꿔서 그 안에 넣어보면 되는데 한자라 조금 한자 모르면 쉽지는 않죠. 단어를 모르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은 옛날에 1점짜리로 나오는데 요새 1 안 써서 그냥 2점짜리로 돼버리더라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34번 외에는, 여기 33번 외에는
전개 방법 외에는 전부 다 34번부터 이게 전부 다 부분 있는 거네요. 아, 그렇다면 이 선택지를 읽을 때 여기 부분 읽어야 되니까 이걸 부분을 먼저 풀어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아, 이거는 무슨 내용 이렇게 굵게 나눠 놓으면 이런 거를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대 도시의 삶 학자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에 여기에는 뭐라고요? 소비학파라는 건데 여기는 읽어줘야죠. 왜 소비학파 반대가 생산학파 나왔구나 이렇게. 이에 대하여 그 반하여잖아요. 이해되나요? 그런 다음에 근대 들어 노동 양식에 있어서 주목한 생산학파 소비체에 주목한 소비학파의 입장은 그런 다음에 베냐민은 그 다음에 베냐민은 계속 베냐민 나오네. 끝까지네. 그 다음에 요거네. 그럼 결론은 이 뒤에 나왔네. 이게 여기나 아니면 서론의 끝부분인데 본래는 그지? 그러면 처음부터 생산학파에 견화하는데 이렇게 쭈르륵 하다가 또한 생산학파 나오다가 소비학파 나오고 근대 들어서 이 두 가지의 대립이나 이런 거 나올 테고 베냐민이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게 나오는 결론이 여기 나오네. 이런 구조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러면 결국은 이거부터 읽어야 되네. 이거부터 읽고 이걸 그냥 빠르게 한번 읽자. 차라리 빠르게 읽은 다음에 이걸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찾자. 왜? 전체 밸런스가 깨져서 틀리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전체 속도를 빠르게 스크랩하고 연습하는 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천천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말로 했지만 이게 누적이 되잖아, 노하우가. 그러면 이렇게 되네. 어떻게 풀어야겠다. 그럼 딱 쫓고 쫙 집중해서 그냥 그렇게 풀어버린다는 거죠. 자, 다시 보면 39에서 41을 보면 이 줄거리는 제가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6하원칙으로 다 뽑아서 읽어야 된다 그랬죠? 이 줄거리 원칙하고 6하원칙으로 누가 그랬지? 언제 그랬지? 어디서 그랬지? 왜? 줄거리 비중하고 나머지 다 나온 거하고 비중이 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이어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거 읽을 때 어떻게 읽겠어요? 먼저 소피만 쭈루룩 읽어요. 끝까지. 왜? 소피를 쭈루룩 읽은 다음에 소피하고 나머지하고 맞춰주면 되거든요. 그럼 소피가 말한 줄거리의 흐름을 알면 소피가 이런 말을 했어서 이런 말을 했어. 그럼 그 상대방 의견 거기서 찾으면 되거든요. 이해됐죠? 하나를 줄거리로. 그러니까 인물별로 읽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체크를 하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 나오는 거나 이런 거는 반드시 나중에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 나오는 거나 다. 자, 이 글은 나오네. 그러니까 소피만 동그라미 쓰면 소피 하니까 수역 풀 수 있죠. 그 다음에 A, B, C, D 체크한 거니까 부분인데 소피만 체크해도 흐름 금방 찾을 수 있죠. 요것도 A, 기억 니은이니까 충분히 찾아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뭐라고요? 소피 인물과 상대방의 관계 그 상황만 파악하면 되는 거였어. 이해됐죠? 그러니까 소피 내용에다만 동그라미, 소피의 핵심 내용만 동그라미 쭈루루루룩 친 다음에 나중에 이걸 쭈루룩 연결하면 줄거리가 될 수 있으면 돼요. 이게 좀 완벽하게 이해 안 되면 나중에 여기서 반대되는 세모 얘기 찾으면 되는 거니까. 39번부터 몇 번까지요? 41번은 이렇게 빠르게 풀 수 있고. 자, 뭐 그런 고민도 해요. 42번, 45번 이렇게 비문학 나오는데 문학부터 풀 것이냐, 비문학부터 풀 것이냐, 아니면 화작문부터 풀 것이냐. 자기 능력대로 해보라는 거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실제로 시간을 재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하면 어렵더라도 그렇게 푸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한 문제는 제끼더라도 그 분야, 화작문, 그죠? 비문학, 문학 어떤 것부터 풀지는 본인이 정해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저 같으면 쭈루룩 봐요. 주제만, 제재만, 1분만. 1분을 통해서 화작문이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문학이 내가 아는 게 나오고 낯설은 게 나올 때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어떤 시험에는 이 킬러가 비문학이라 박살난 경우도 있고 어떤 시험에는
문학이 이 낯설은 게 나와서 박살나는 경우도 있고 화작문 때문에 박살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학하고 비문학을 쭉 살펴요 그냥. 그래서 뭐라고요? 오 저기 수능 특기나 수능 완성해서 봤던 지문 나왔어. 그럼 그거부터 푸는 거지. 안정감 생기게. 비문학 뭐 낯설은 지문 뭐 처음 보는 지문 막 옛날에 양자역학 나왔을 때 와 애들이 이해 못했거든.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그거부터 안 풀고 나머지 다 푼 다음에 양자역학 보면 덜 당황했을 거 아니야. 왜? 끝까지 찾으면 그래도 아닌 거 제끼면 맞출 수 있었거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문학이 먼저야? 비문학이 먼저야? 아니지. 시험 유형에 따라 다르지.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온다. 보고서 판단해도 된다는 거지. 45번 보니까 도시 발전은 성벽, 소평. 무슨 얘기고 병일인 취직한지 수필 비슷한 거구나. 수필이나 소설이겠다. 그치? 쭈루룩 넘어갔어. 그랬더니 비 오는 길이래. 이게 수필이 이게 수필인지 소설인지 아무 상관없어. 수필처럼 생겼는데.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딱 보니까 42번 풍자적 과장 인물 이게 뭐 소설 이론 뭐 이런 거 그지? 그럼 여기는 사람 나왔네. 그러면 여기에서 인물 관계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요. 80%가 맞잖아. 43번은 보면 병일이 반복적인 병일의 지루함, 노동병일 시간을 보는 거, 병일에 방해하는 상상. 그러면 병일이 지루한 일생을 가지면서 뭐 하면서 느끼는 거구나. 그럼 병일의 심리 상태나 이런 걸 따라서 글을 잘라서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거만 보고 과장되고 비극적이고 부지기 환상적이고 긴장감이고 연결되네. 그럼 여기서 보니까 소망 욕구가 있는데 긴장 갈등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표출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감정하는지 그러네. 그러면 이거 심리를 많이 반영한 소설이구나 라는 걸 짚고 하습본과 사진가니까 그러면 얘가 공간에 따라서 느끼는 점이 다른가 보구나. 그러면 이 소설을 읽을 때는 얘 심리 변화, 공간에 따른 느낌, 그거에 따라서 읽으면서 뚝뚝뚝뚝 끊어주면 요거가 전체적으로 풀리겠구나. 뭐라고요? 이제 정보라는 거네, 정보. 수학 문제도 그래요. 이게 3번하고 이렇게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숫자 써 있잖아요. 이게 정수인지, 분수인지, 지수인지, 숫자의 범위가 원년지, 이걸 알고 풀어야 되는데 어떤 애가 이걸 하나도 안 보고 문제를 쭉 풀다가 이걸 다 끝까지 계산하면 200대가 나와. 근데 여기는 3부터 20까지밖에 없어. 15까지. 그럼 이거 중단해야지. 계속 끝까지 풀고 답이 없네요 그래. 그럼 뭐 한 거냐? 그러니까 여기 힌트라고 줬잖아. 그래서 너무 힌트를 애들이 잘 찾으니까 요새는 어떻게? A 더하기 B로 주잖아. A 곱하기 B로 하고. 그러면 A 더하기 B에 합쳐서 A와 B가 합쳐서 이 정도 숫자의 크기가 될지 A, B니까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이 내가 계산했을 때 A의 인수나 배수가 될 수 있을지를 보고 계산을 계속하든 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이해됐어요? 그런 것처럼 힌트가 있으면 최대한 힌트를 찾아내고 뽑아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식은 읽고 선택지는 보고 선택지가 이런 거라면 이런 내용일 것이야 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선택지를 이거부터 풀고 이렇게 순서도 정하지만 선택지를 이렇게 쭉쭉쭉쭉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제시문은 어떤 방식으로 독해를 해야 돼. 이런 선택지, 이런 문제 유형들, 이런 그룹의 무형은 이렇게 합쳐지면 이런 식으로 독해. 이렇게 합쳐지면 이런 식으로 독해. 하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이해돼? 네. 자, 마지막으로. 애들이 그런다. 쌤, 이렇게 선택지를 본 다음에 제시문을 읽으면 늦잖아요. 아니요, 니네는 제시문 읽고 선택지 본 다음에 다시 가, 또 읽어, 다시 가, 또 읽어, 이렇게 읽잖아. 나는 그럴 뿐이요. 이걸 쭉 나눠서 다 나누는 거야. 이건 당근끼리, 이거는 사탕끼리, 이건 양파끼리. 이렇게 다 모아놓은 다음에 여기 가서 시장 가가지고 요게 보니까 탕수육이 있어. 그지? 그러면 여기 가서 이게 시장이라고 쳐봐. 복잡한. 당근 주세요. 당근? 이거 사라도 이 당근이 뭐 색깔이 들리는데요? 그럼 이거 안 사요. 이렇게 하는 것 뿐이야. 어떤 방식으로 하든 자, 헷갈리지 마.
내 방식 쓰라는 거 아니라 쉬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얘기를 해주고 샘플링을 얘기를 해주고 체크를 한 번 하더라도 다시 봤을 때 아 여기 있잖아 미리 골랐잖아. 그러면 이거 사실은 뭐야 돼? 요약하기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글을 읽으면 발문이란 걸 해보면 이거는 이렇게 문제 만들고 이건 이렇게 문제 만들고 이건 이렇게 만들고 이게 되거든. 네가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는 여기서 찾았고 이런 문제는 여기서 찾았고 이런 문제는 이런 지문에서 찾았잖아. 똑같이 나중에 해보잖아. 이렇게 1대1 매칭을 자꾸 시키면 애들이 그래.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아요. 이건 선택지고 이건 제시문이래. 그게 아니라 얘야. 이 단어랑 같은 단어가 어딨니? 여기 있어요. 이 단어랑 같은 단어는 어딨니? 여기 있어요. 이 단어랑 같은 거는 어딨니? 그랬더니 여기는 없는데요. 그래 여기 지시어지. 찾아서 요 앞에니까 여기 있네. 이해됐어요? 그거 완전히 단어 자체도 1대1이야. 그거는 왜? 범주가 달라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체크를 하면서 그 전보다 그러니까 선택지하고 제시문의 밸런스는 그래도 옛날보다 좀 더 어쨌든 손을 대서 풀려고는 하는데 손을 어떤 식으로 대야 될까? 라는 생각은 안 됐다는 거죠. 이렇게 다 안 쳐도 돼. 그러니까 이 선택지를 먼저 읽었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근처에 쳐나가면 그 흔적 근처에 가면 그게 있게. 근데 저는 이렇게 줄을 그면서 읽어야 이해가 돼요. 그럼 일부. 근데 그러면 그걸 연습해. 이 줄 긋는 속도가 빨라, 눈이 빨라. 똑같이 이렇게. 손을 빨리 움직여봐. 그럼 너 겁나게 부족해야 돼. 이거 봐봐. 보여? 안 보이지 손가락 끝. 볼펜을 칠 때 이걸 빨리 치잖아. 그럼 네 머리가 터진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한테 실험을 했어. 밑줄 쳐. 손 끝에. 다른 데 보지 마. 이 볼펜 끝에만 둬야 돼. 끝에 있는 단어만. 그래서 천천히 봐. 더 이렇게 빨라져. 그러니까 단어가 숨 쉬겠다. 힘들다고. 왜? 숨도 못 쉬어. 이게 빨라지면. 이해되세요? 네. 자, 눈이 빨라, 손이 빨라? 도박하다 보면 손이 빨라, 못 잡고. 눈 속아. 네. 그러니까 눈으로 속독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 손으로 속독하라고. 몇 배 빨리 읽는다고.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집중력 높아서 속도를 높여서 쉬운 걸 빨리 풀고 시간을 확보해서 줄여봐 계속. 그러니까 국어를 원래 몇 분에 풀어야 돼? 1시간 20분. 80분이지? 네. 만점 받고 싶어? 네. 그러면 60분 안에 다 풀어 맨날. 네. 자 그러면 20분 남아. 그럼 뭐 하면 돼? 점검. 어려운 거 또 풀고 또 풀고. 그러니까 너는 몇 분 안에 풀어야 돼? 60분 연습을.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질문이 나와도 떨려 안 떨려? 시간이 모자라 안 모자라? 안 모자라. 그럼 뭐 하면 돼? 찾으면 돼. 그래야 만점 나와. 아무리 어려운 질문도 60분 안에 풀라고요? 연습. 연습. 또 풀고 60분 남았지? 네. 단 여기에 5문제는 20분 동안 더 풀어도 돼. 이렇게 풀어야지. 이해됐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